아빠가 들려주는 강의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3개의 강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월 2일, 여기 띄 날짜인데요. 4월 2일에 있는 프리즈마 체크리스트 2009와 2020의 비교, 그리고 4월 9일에 있는 SPSS보다 쉬운 R 커맨더, 4월 16일에 있는 여러 진단값들의 비교와 결합, 이 세 가지입니다. 각각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. 메타 분석을 하다 보면 메타 분석은 프리즈마라는 원칙이 있죠. 그 원칙에 맞춰서 메타 분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, 그 원칙을 간략하게 만든 것이 프리즈마 체크리스트입니다. 그게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. 마치 수능 시험을 치면 시험 범위가 있고, 그 시험 범위 맞고의 과목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것이 이제 시험 문제인 것처럼 그 프리즈마 체크리스트 해야 되는데, 그 출제 범위가 바뀌었어요. 과목이 달라진 거죠. 2009년도에 있던 것이 있다가 2020으로 바뀌었어요. 2021년 초인가 그때 바뀌었을까 아마. 아닌가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2022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2009와 2020을 왜 비교하느냐?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그냥 생뚱맞게 2020 이렇게 딱 하게 버리면 그냥 좀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과거과 비교해 보면 약간 재미도 있고, 그 체크리스트만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면 좋은데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체크리스트를 비교하면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,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월 2일에 있어요. 한 주 남았습니다. 이거는 SPSS보다 쉬운 R 커맨드라는 거고요. R은 뭐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. R이 뭐 좋다, 뭐 그림이 예쁘다, 뭐 쉽다, 뭐 무료다,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, 그 R이 단점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스크립트 방식이라서 글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요.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엄두를 못 내거나 시도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 자체를. 그래서 그거를 그 GUI 방식, 우리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처럼 메뉴를 클릭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개가 많습니다.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써보니까 R 커맨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추천하는 겁니다. 근데 그것마저도 처음 시작은 좀 어려워요.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운지,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해드리는 거고, 또 R 커맨더 자체뿐 아니라 R 커맨더 플러스된 또 추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. 추가 사항들을 여러 개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이거는 꼭 해야겠다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걸 추가해서 R 커맨더 플러스 뭐 세 가지인가 네 가지 패키지를 덧붙여서 설명하는데, 결과적으로 해서는 SPSS보다 훨씬 더 쉽고 편하고 좋다,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실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덕분에 정말 통계가 정말 쉬워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R 커맨더를 더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, 특히 연구하시는 분들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, 그 결과물들, 그 통계 결과, 문자로 나온 결과나 그림으로 그래프로 나온 결과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.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강의를 할 거고요. 이거는 원래는 이게 3시간, 4시간짜리 강의예요. 4시간이나 5시간 하여튼 그렇게 강의인데, 뭐 그 앞부분 1시간만 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 가장 핵심적인 그 강의만 요약하는 강의죠. 왜냐하면 뒷부분 강의는 이제 앞부분 알면 방법을 좀 알아서 그 다음부터 슬슬 쉽게 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유는 그거고, 두 번째는 제가 이미 강의 한글을 다 녹화를 해줬어요.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방법 요령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 강의는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. 처음 할 때는 질문도 하면서 잘 안 되면 뭐 도움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1시간은 강의하고 나머지는 동영상 강의 뭐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처음 했던 강의는 그 몇 시간짜리 했고, 이제 앙콜 강의는 지금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데 뭐 충분히 다들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앙콜 강의만 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4월 9일 날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강의가 4월 16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진단 값들의 비교와 결합, 이런 주제인데요. 이 강의도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이름은 다른데 사실은 비슷한 강의들이 한 적이 있어요. 뭐냐면 예측 모형,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강의는, 머신러닝 강의와 예측 모형 강의는 여러 번 했죠. 뭐 제 기억나는 건 10번이 넘는데 그 말이 좀 어렵잖아요. 예측 모형이나 머신러닝 같은 거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인 것 같고, 더 힘든 것 같고, 어려운 것 같고,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, 여러 진단값들을 비교하고 결합하는 건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거죠. 이건 늘 하는 일이잖아요, 사실은. 우리가 뭐 피검사도 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있는데 그 두 개를 결합해서 판단하지, 엑스레이 검사, 피검사 둘 다 뭐 맞다고 생각될 때,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맞다고 생각될 때, 또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될 때 각각의 의미가 다르죠. 근데 그것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. 시간적으로 달라지잖아요. 과거, 현재가 점점 달라지고 여러 검사들이 합쳐지고 이러다 보면
그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. 그 의사들은 그렇게 하고 의사만 그런 게 아니죠. 뭐 집을 살 거냐 말 거냐, 뭐 애를 어떤 대학에 보낼 거냐, 뭐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어떤 판단 기준만으로 하지 않죠.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동시에 판단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진단값들을 비교 결합하는 거는 우리가 늘 하는 거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근데 그거를 좀 더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그것들을 이제 공부하겠다는 겁니다. 근데 사실 그게 알고 보면요, 머신러닝이랑 똑같아요. 이 내용이 그냥 껍데기만 달랐지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머신러닝이라는 이름을 잘 안 붙이는 이유가 너무 겁먹을까봐. 아, 이건 쉬운 거다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. 그리고 머신러닝 강의는 제가 뭐 짧게는 1시간짜리 강의도 하고 뭐 4시간짜리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, 이 강의는 1시간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2시간은 잡았어요. 여러 진단값들의 비교와 결합은 2시간으로 잡아서 한번 끝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좋겠어요. 이 세 강의 모두 녹화를 해서 그 시간에 당장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. 제 강의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, 요즘은.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. 근데 이제 마침 그 시간이, 제가 토요일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토요일 했지만, 마침 그 시간이 뭐 외래 진료가 있다든지 또는 가족과의 모임이 있다든지 뭐 일 때문에 못 들으시는 분들은 뭐 신청을 하시면 녹화 강의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추천하기는 그 시간에 직접 들으면서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그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점도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 프리즈마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꼭 실습이 필요한 강의는 아니에요.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강의인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. 메타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질문이 있으시면 더 좋겠고요. 아, 꼭 그렇게 해야 되냐? 체크리스트에 나온 대로 해야 되냐?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. 하면 좋죠. 그거 안 해도 논문 통과되고 뭐 주제가 좋으면 받아주기도 하고, 또 뭐 메타 분석 논문이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피인용도 높아지고 하니까 저널에서 잘 받아주는 편인데, 우리가 저널에서 잘 받아주기 때문에 논문 쓰는 게 아니고 진짜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. 진짜 과연 그런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. 그렇다 보면 이제 체크리스트를 맞춰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죠.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논문 한 편 내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결과를 알고 싶다, 이럴 때는 이제 체크리스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나온 들 보면서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는 실강을 들으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. 그다음에 SPSS보다 쉬운 알코멘더는 당연히 실습이니까 이거는 녹화 방송보다는 실제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여러 진단값들의 비교와 결합은 프로그램은 없어요. 프로그램 제가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. 이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. 역시 근데 이건 실습이기 때문에 같이 실강을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. 하지만 녹화도 된다. 이상입니다. 아, 그리고 또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. 그 논문의 심사위원들 분 있으시죠? 또 논문의 편집위원 하시는 분도 있고, 그런 분들은 이제 메타 분석 그 체크리스트, 프리즈마 체크리스트 이 강의를 꼭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실제 메타 분석을 보면 이 체크리스트만 잘 맞춰보면 이 논문이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 중에서 이제 그거의 어떤 주제와 그 임상적인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는 것들은 그 분야에 있는 분이지만, 당연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게 형식은 맞춰졌나 제대로 됐나를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면 어렵게 느껴지는데, 체크리스트를 잘 이해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꼭 그 심사위원분들 있죠. 논문 심사위 하시는 분들. 또 그리고 뭐 당연히 쓰는 분 포함해서 심사하시는 분들은 꼭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저널의 수준이 올라가죠. 그리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죠. 생각해 보세요. 야구 심사하시는 분이 뭐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분 못한다? 안타와 홈런을 구분 못한다? 그건 좀 웃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논문 심사하는 분들은 그 규칙을 알아야죠. 물론 그 규칙이 뭐 아주 엄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유들어 있을 수 있는데, 이 규칙을 알고 유들어 있는 거하고 아예 규칙을 모르는 건 천지 차이죠. 그 규칙을 아시기 위해서 프리즈마 체크리스트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혼자 공부하면 한 10시간 걸릴 거를 1시간 만에 알 수 있게 드리는 거니까 뭐 훨씬 좋으실 겁니다.